가을의 어느 밤, 벽 없는 박물관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경주의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보름달이 한옥에 물결치는 지붕들을 밝히고 있었고, 오래된 나무들은 역사의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우리 누나인 은지가 어릴 때 이후로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가자고 고집했다. 운명이 우리를 과거로 이끌어 전통, 침묵, 가족 간의 존중이라는 층 아래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게 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첫 번째 목적지는 단풍잎들로 붉고 금빛으로 물든 산들에 둘러싸인 불국사였다. 돌계단을 한 발짝씩 오를 때마다 점점 더 무거운 무게를 느꼈다. 마치 각 계단이 불가피한 깨달음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은지는 세심하게 다듬어진 네이비 블루 한복을 입고 한국의 우아함 그 자체를 연상케 했다. 그녀의 머리는 단순한 쪽진머리로 묶여 있었고, 우리 할머니가 수년 전 그녀에게 주셨던 작은 금목걸이가 드러나 있었다. 우리가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앞서 걸으며 조용히 움직였고, 그녀의 발걸음은 차가운 밤 공기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그녀를 관찰하며 그녀가 갑작스럽게 이 여행을 제안한 이유를 풀어내려고 애썼다. 우리는 항상 가까운 사이였지만 성인의 삶에서 오는 압박으로 인해 우리 관계는 불편한 형식적인 껍질에 덮여 있었다. 우리는 사찰의 본전으로 도착했다. 종이 등불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승려들이 고대의 비밀을 속삭이는 듯한 만트라를 낭송하고 있었다. 은지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기대감과 긴장감이 뒤섞인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오빠, 모든 일이 이유가 있다고 믿어? 그녀는 항상 형제 사이에 문화적 무게를 지닌 존칭어를 사용하며 물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지만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마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혼란을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 그녀는 약간 미소를 지었는데 아직 공유할 준비가 되지 않은 비밀을 담고 있는 듯한 미소였다.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찰을 떠났다. 발걸음은 우리가 밤을 보낼 작은 한옥마을로 이어졌다. 집들은 정원과 장식된 대문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여관 주인인 나이든 여성 숙자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다. 그녀는 우리 방을 보여주었고 방은 얇은 한지벽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우리는 바람의 속삭임과 이웃 집들 중 하나에서 누군가가 연주하는 전통 악기 가야금 소리를 희미하게 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짐을 정리한 후 은지가 내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소주 한 병과 작은 잔 2개를 들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마루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편안했지만 은근한 긴장이 느껴졌다. 마침내 그녀가 침묵을 깼다. 오빠, 정훈 기억나? 그녀는 할머니 댁에서 우리와 함께 놀곤 했던 어린 시절 친구를 언급하며 물었다. 나는 얼굴에 번진 약간의 홍조를 숨기려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는 단순한 친구 이상이었다. 그는 내 첫사랑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할 용기가 없었다. 그가 경주로 돌아왔어.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널 보고 싶어 해.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은지가 알고 있었던 걸까? 항상 알고 있었던 걸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추억들이 밀려들었다. 정훈과 내가 논밭을 뛰놀던 모습, 그의 웃음소리가 공기에 울려 퍼지던 장면. 내가 한 번 넘어졌을 때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던 그 따스한 순간과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 오랫동안 부정 속에 묻혀 있었던 그 기억들이 이제 불꽃놀이처럼 내 마음속에서 터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나를 좁은 골목 사이에 숨겨진 작은 카페로 데려갔다. 그곳은 나무로 된 벽에 전통적인 그림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색색의 종이등이 걸려 있어 매력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우리가 들어가자 그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편안한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카페의 여유로운 분위기와 잘 어울렸다. 우리가 그를 보자 정우는 일어서며 커피의 신선한 향만큼이나 익숙한 미소를 지었다. 현우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존재는 내가 깊이 묻어두었던 내 안의 일부분을 끄집어내는 것 같았다. 마침내 내가 원치 않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할 수 있었다. 정훈아, 정말 반갑다. 우리는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우리는 각자의 삶, 선택, 그리고 후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것을 계획한 듯 보였던 은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 우리를 단둘이 남겨두었다. 그때 정훈이 대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말을 꺼냈다. 현우야, 내가 서울로 가기 전에 너에게 썼던 편지에 왜 대답하지 않았는지 항상 궁금했어. 내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편지라니?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기억하려 했지만 내 머리는 텅 빈 듯했다. 그가 내 혼란스러운 표정을 알아차리고 설명했다. 은지에게 너에게 내 마음을 고백하는 편지를 남겼었어. 그녀가 내게 전해줄 줄 알았는데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늘 나를 보호하려 했던 은지는 아마도 그 편지를 숨기는 것이 내게나 우리 둘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나를 휩싸았지만 지금 그녀를 추궁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대신 나는 정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네 편지를 받은 적 없어. 하지만 만약 받았다면 내 인생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거야. 그는 슬프게 미소 지었고 잠시 동안 우리를 둘러싼 카페가 사라진 듯했다. 마치 시간의 거품 속에 갇혀 우리 둘만 존재하는 공간에 있는 것 같았다.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나는 여관으로 돌아갔다. 은지는 마루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편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랬어, 은지야? 그녀는 한숨을 쉬며 바닥에 시선을 고정했다. 널 보호하려고 했어, 오빠. 그때 넌 이미 너무 많은 걸 겪고 있었잖아. 복잡한 걸로 더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았어. 화가 나고 싶었지만 그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 문화는 언제나 가족을 위해 조화를 이루고 희생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왔다. 그녀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우리는 잠시 침묵을 유지했고 바람소리가 우리 사이의 공간을 채웠다. 그날 밤 창문을 통해 보름달을 바라보며 나는 깨달았다. 오늘의 모든 깨달음은 단순히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 숨겨진 진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관한 것이었다. 나와 정훈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감정을 말하지 않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경주로의 여행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향하는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첫 햇살이 한옥 지붕을 밝힐 때 나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희망이었다. 다음 날 아침 얇은 한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다. 산새들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산을 따라 울려 퍼졌고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정훈과의 대화, 그리고 은지의 고백에 대한 기억이 빠르게 떠올랐다. 내 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동시에 드문 명확함이 있었다. 나는 미뤘던 것을 반드시 마주해야 했다. 은지는 이미 여관에 부엌에서 숙자 할머니를 도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그녀는 빠르게 후회로 가득 찬 눈길을 보냈다. 하루를 말다툼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저 테이블에 앉았다. 된장국과 갓 지은 쌀밥의 향기가 방 안을 채우며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은지는 늘 그렇듯 침묵을 깨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숙자 할머니가 오늘 현지 시장에서 열리는 장터 이야기를 하셨어. 아침 먹고 나서 한번 가볼래? 그녀는 연습한 듯한 평범한 어조로 제안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다시 정훈과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서두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은지가 자잘한 대화로 침묵을 메우려 애쓰는 동안 숙자 할머니는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예리한 눈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한국 문화에서는 행간을 중요시한다. 말하지 않은 단어들이 때로는 직접적인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아침 식사 후 우리는 지역 시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활기차고 혼란스럽지만 생명력이 가득한 장소였다. 시장의 가판대에서는 집에서 만든 김치, 손으로 그린 도자기, 전통 의상, 그리고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팔고 있었다. 뜨거운 국물 속 어묵과 떡볶이의 향기가 공기 중에 퍼졌고 상인들이 손님들을 부르는 소리가 그곳의 분위기를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었다.
걸으면서 은지는 내 관심을 돌리기 위해 여러 가지를 가리키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내가 느끼는 거리감을 알고 있는 듯했다. 우리는 옥으로 만든 보석을 파는 한 노점에서 멈췄고 따뜻한 미소를 지닌 나이든 여주인이 우리를 반겼다. 부인에게 주는 선물인가요? 그녀는 나를 보며 물었다. 은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한국 여성 특유의 방식으로 웃었다. 아니요, 오빠가 특별한 사람을 위해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녀는 장난스러운 톤으로 말했지만 그 속에는 더 깊은 의도가 담겨 있었다. 내 여동생은 항상 은근한 방식으로 나를 결단하도록 밀어붙이는 재주가 있었다. 그녀의 장난을 무시한 채 나는 단순한 옥 팔찌를 하나 사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 작은 선물의 무게는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에 하지 못했던 제스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상징이었다. 시장을 떠난 후 은지는 혼자 여관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섰다. 내게 정훈을 찾을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가 어디에 있을지 알고 있었다. 그는 도시 외곽의 작은 도자기 공방에서 일한다고 했었다. 그곳은 관광객들이 흙을 빚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다. 공방은 단순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큰 가마와 완성 단계가 제각각인 항가리와 그릇들이 놓인 선반들, 그리고 도자기를 빚는 소리와 배우는 이들의 낮은 대화가 조화로운 평온함을 만들어냈다. 정우는 공방 끝쪽에 있었고 그의 능숙한 손길로 그릇을 빚고 있었다. 나는 잠시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동작에는 어떤 최면적인 힘이 있었다. 그는 창작 과정에 완전히 몰입해 평온해 보였다. 마침내 나를 알아본 정우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내가 느꼈던 모든 긴장을 녹여주었다. 현우야, 와줬구나. 그는 손을 천에 닦으며 내게 걸어왔다. 얘기할 게 있어. 나는 직설적으로 말했지만 공격적인 어조는 아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밖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나무 벤치가 놓인 작은 정원이 있었다. 벤치는 벚나무의 그늘 아래 놓여 있었고 나무 잎들은 떨어지기 시작해 발 아래에 주황빛 카펫을 만들고 있었다. 몇 분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다. 어제 네가 한 말을 많이 생각해봤어. 나는 입을 열었다. 편지에 대해,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도망쳐 왔는지,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를 깨달았어. 정우는 나를 주에 깊게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 비쳤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다. 그때 내 편지에 어떻게 대답했을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어떤 것도 말하지 않고 남겨두고 싶지 않아.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내가 더 말을 이어가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러다 주머니에서 옥팔찌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팔찌를 받아들고 시선을 선물과 내 얼굴 사이로 번갈아 옮겼다. 이것은 그때 말하지 못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야. 내 말은 예상보다 부드럽게 나왔지만 억눌렸던 수년간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우는 잠시 침묵하며 팔찌를 손에 쥐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우야, 넌 항상 행동하기 전에 너무 많이 생각하던 사람이었어. 어쩌면 내가 항상 내게 감탄했던 점이 그것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번에는 네가 행동을 선택해서 기뻐. 우리는 그 정원에서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기억을 꺼내고 가능성을 탐구하고 삶의 아이러니에 웃음을 터뜨렸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는 것이 얼마나 큰 해방감을 주는지 깨달았다. 저녁 무렵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이번 작별은 분명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시 만날 것이라는 약속,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여관으로 돌아왔을 때 은지는 마루에서 나를 기다리며 따뜻한 차 2잔을 준비해 두었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았고 오랜만에 우리 사이에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 단어를 초월한 화해였다. 그와 이야기했어? 그녀는 나를 보지 않은 채 물었다. 응. 그리고 고마워 은지야. 모든 것에, 심지어 내가 실수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마침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항상 강해 보이던 은지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복잡한 삶을 초월하는 유대감으로 연결된 두 형제일 뿐이었다. 밤이 깊어가며 보름달이 다시 한옥의 지붕을 비추었다.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음을 느꼈다. 아마도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의 고요한 밤에 감싸여 나는 이번 여행에서의 깨달음이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임을 알았다.